1976년 늦가을 충북 음성군의 작은 마을에는 첫서리가 내렸습니다. 김지연은 마당에 떨어진 감잎을 주워 담으면서 집안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수야, 이 문제집도 다 풀었구나. 역시 우리 아들이야. 11살 지연은 감잎 한 장을 손가락 사이로 비비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큰방 창문 너머로 책상 앞에 앉은 오빠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진수는 이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중학생으로 통했습니다. 읍내 중학교에서도 항상 반장을 맡았고 마을 어른들은 김씨네 큰아들 서울대 갈 제목이야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지연은 감잎을 바구니에 담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진수가 좋아하는 계란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숙제 도와달라고 해도 돼요? 어머니는 찬찬히 계란물을 젓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내가 뭔 숙제를 그렇게 어려워해. 진수 오빠처럼 머리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자애가 글은 읽을 줄 알아야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에서 모든 기대와 관심은 오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농번기가 끝나면 읍내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진수의 성적표와 상장들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연아, 감입 다 주웠어? 진수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키가 훌쩍 커서 중학생답지 않게 어른스러웠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진수가 참 의젓하다, 동생도 잘 챙기고라고 칭찬했습니다. 네, 오빠. 그래, 우리 지연이 참 착하네. 진수는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연은 오빠의 손이 어깨에서 등으로, 등에서 허리로 내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오빠는 늘 자상했고 어머니는 항상 말했습니다. 오빠가 널 예뻐해서 그래. 오빠 말 잘 들어야 해.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진수에게 내일 있을 전국 모의고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수는 자신 있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밥그릇을 들고 조용히 먹었습니다. 이 집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때는 많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설거지 도와줘. 식사 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릇들을 정리했습니다. 진수는 다시 공부하러 들어갔고 아버지는 마루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지연의 뒤로 진수가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물이 너무 차갑지 않아? 괜찮아요, 오빠. 진수는 지연의 뒤에서 팔을 뻗어 지연의 손을 감쌌습니다. 찬물에 빨갛게 된 손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듯이. 하지만 그 손길은 지연의 손목에서 팔뚝으로, 팔뚝에서 어깨로 움직였습니다. 오빠. 괜찮아, 추우니까. 진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연은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항상 듣던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빠가 널 예뻐해서 그래. 그날 밤 지연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기며 누웠습니다. 바깥에는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들이 창문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지연은 오빠의 손길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지만 이 집에서 오빠는 모범생이었고 지연은 그저 조용한 둘째 딸이었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김씨네 집도 이웃집들도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만은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어떤 변화인지 어디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창밖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지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작은 몸을 더욱 이불 속으로 움츠려 넣었습니다. 이 집에서 지연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기에는 지연은 아직 너무 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고 어머니는 평소처럼 진수 오빠 말 잘 들어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작은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었습니다. 1980년 봄, 지연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키도 제법 자라고 얼굴도 어른스러워졌지만 여전히 말수는 적었습니다. 오빠 진수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이번 모의고사 성적은 어떠니? 어머니는 저녁상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진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전교 3등이에요. 서울대는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처음으로 웃음을 보였습니다. 이 집에서 진수의 성공은 온 가족의 희망이었습니다. 지연은 밥그릇을 들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지연이는 요즘 어때? 공부는 잘하고 있어? 아버지가 처음으로 지연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보통이에요. 여자애가 공부를 너무 잘할 필요는 없어. 얌전하게만 잘하면 돼. 어머니의 말에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화는 늘 똑같았습니다. 지연의 존재는 이 집에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수학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자신의 방에서 나와 지연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연아, 공부하느라 힘들지? 아니에요, 오빠. 진수는 지연 옆에 앉았습니다. 예전보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몸을 움직여 거리를 두려 했지만 진수는 더욱 가까이 왔습니다. 오빠가 도와줄게. 진수의 손이 지연의 어깨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지연은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빠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오빠가 동생을 아끼는 게 이상해? 진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연은 일어나려 했지만 진수가 지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끼리는 이런 거 괜찮아.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이 집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고 지연은 그저 둘째 딸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어머니는 김치를 담그며 대수롭지 않게 물었습니다. 오빠가 저한테 이상하게 해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깐 지연을 바라보더니 다시 김치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오빠가 널 예뻐해서 그런 거야. 괜한 생각하지 마. 하지만 그만해. 오빠는 곧 대학 가잖아. 괜히 이상한 말로 오빠 마음 상하게 하지 마. 지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심지어 자신조차도 진수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의 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렸고 생리도 멈췄습니다. 지연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너무 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연아, 너 요즘 어디 아프니? 어머니가 지연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자꾸 토할 것 같아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지연을 데리고 읍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어머니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잘 들어. 어머니는 지연을 방으로 데리고 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절대로.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 집안이 망가진다. 진수 오빠 앞길이 막힌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내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해. 알겠니? 지연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에서 이것이 매우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지연을 다시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돌아온 후 지연은 며칠 동안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감기 걸렸다며
지연을 집에만 있게 했습니다. 지연아, 학교는 그만두는 게 좋겠다. 왜요, 엄마? 몸이 안 좋으니까. 집에서 쉬어야 해. 지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학교를 그만둬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대학 입시 준비에 바빴습니다. 가끔 지연과 마주치면 예전과 다름없이 웃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연아, 몸은 좀 어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를 보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오빠가 여전히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진수는 서울대 합격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온 마을이 축하했습니다. 김신의 집에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축하 소리가 들려왔지만 지연에게는 멀리서 들리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지연아, 너도 나와서 오빠 축하해드려.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싫어요. 왜? 그냥 싫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아, 이제는 정말 조용히 살아야 해. 알겠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사는 것,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연이 이 집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벌을 받아야 하지?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진수는 곧 서울로 떠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여전히 긴 겨울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과 함께,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함께 말입니다. 1982년 여름, 지연은 18살이 되었습니다. 진수는 서울대학교 2학년이 되어 방학 때만 집에 왔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집에만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신의 딸, 몸이 약해서 학교를 못 다닌다더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지연아, 장 보러 가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계속 집에만 있으면 어떻게 하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학교를 그만둔 후 4년 동안 이 집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래도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을에서 지연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저 집 딸 왜 학교도 안 다니고 집에만 있을까?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날 오후 교회 전도사가 찾아왔습니다. 김정숙 전도사는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읍내 교회에서 파견되어 마을을 돌며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전도사님 들어오세요. 어머니는 마지못해 전도사를 맞이했습니다. 이 집은 특별히 종교가 있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어디 있나요? 한 번도 못 뵌 것 같아서요. 저희 딸은 몸이 약해서 밖에 잘 안 나와요. 전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연의 방으로 갔습니다. 지연아, 전도사님이 너 보자고 하신다. 안 나갈래요. 그래도 싫다고 했잖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요즘 지연은 자주 그랬습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전도사는 지연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만이 아니라 깊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들어가서 인사드릴게요. 전도사는 조심스럽게 지연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은 벽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 지연아, 나는 김정숙 전도사야. 지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는 지연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너 혼자 많이 힘들었구나. 전도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지연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내가 여기 있을게. 전도사는 아무 말 없이 지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후에 지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도사는 지연의 눈을 보았습니다. 18살 소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겪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지연아, 혹시 이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니? 지연은 깜짝 놀라며 전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살아보고 싶지 않을까 해서. 지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어떻게 갈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디 갈 수 있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전도사의 질문에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더러워졌다고, 잘못된 일을 당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연아, 사람은 누구나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나이가 몇 살이든 무슨 일을 겪었든. 전도사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서울에 아는 사람이 있어.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서울요? 응, 아무도 너를 모르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 볼 수 있어. 지연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엄마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내가 이야기해 볼게. 너는 정말로 떠나고 싶어?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떠나고 싶어요. 전도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우리 계획을 세워보자. 그날부터 전도사는 자주 김씨네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전도사가 성경 이야기만 하자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전도사와 지연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에 가면 공장에서 일할 수 있어. 기숙사도 있고. 저 같은 사람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야, 거기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아. 아무도 내 과거를 묻지 않아. 지연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답답한 집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것. 언제 갈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내가 서울 올라가는데 그때 같이 가면 어떨까? 지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엄마한테는 뭐라고 말하죠?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면 돼. 요즘 많은 시골 사람들이 도시로 일하러 가잖아. 그날 밤 지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서울이라는 곳,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갈 수 있을까?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어릴 때는 그 별들이 예뻐 보였는데 이제는 그저 멀리 있는 것들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 별들이 자신을 어딘가로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작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추억들은 가져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전도사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준비됐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서웠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일찍 만나자. 버스터미널에서. 지연은 그날 밤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서울 가서 일하려고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웬 소리야? 전도사님이 소개해 주신 곳이 있어요.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도 벌고. 어머니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지연은 안도했습니다. 어머니도 지연이 이 집을 떠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연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현관까지 나와서 지연을 배웅했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네, 엄마. 그것이 지연이 어머니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버스터미널에서 전도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새로운 시작이야. 지연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마을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지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았습니다.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 그리고 새로운 자신을 향해서 말입니다. 1982년 가을,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공장 기숙사에서 지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름도 바꿨습니다. 김지연에서 이진아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진아야, 일 배우는 거 어때? 같은 방을 쓰는 언니가 물었습니다. 최순자는 전라도에서 올라온 20살 여자였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진아는 작게 답했습니다. 아직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손가락이 부어오르고 허리가 아팠지만 진아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야, 시골에서 온 애가 일은 참 잘하네. 반장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진아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정확하게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진아는 조금씩 말수가 늘어났습니다. 언니, 저 내일 쉬는 날에 뭐 하면 좋을까요? 시장이나 구경 가보지 그래. 명동도 가깝고. 순자 언니는 친절했습니다. 진아에게는 처음으로 만난 진짜 언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진아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입덧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아는 알았습니다. 고향에서 겪었던 일의 결과였습니다. 진아야, 너 어디 아프니? 순자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저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왜? 어디 아파? 진아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언니는 진아의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진아야, 혹시 네. 진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순자 언니는 진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진아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한 후 진아는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언니, 저 낳고 싶어요. 진아야, 이 아이는 잘못이 없잖아요. 저처럼 버려지면 안 돼요. 순자 언니는 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언니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키우자. 진아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향을 떠난 후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1983년 봄, 진아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비 내린 후 하늘이 맑아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엄마가 널 꼭 지켜줄게. 진아는 작은 아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공장 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진아는 우빈을 보육원에 맡기고 다른 일을 찾았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 일을 했습니다. 진아야, 너무 무리하지 마. 몸이 상한다. 순자 언니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우빈이 때문에라도 열심히 살아야죠. 진아는 웃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우빈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보육원 선생님들은 우빈을 귀여워했습니다. 우빈이 엄마, 이 아이 참 똑똑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진아는 우빈을 볼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힘들어도 이 아이가 있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 진아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우빈을 보육원에서 데려와 함께 살기로 한 것입니다. 엄마, 이제 매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7살 우빈이 물었습니다. 응, 아들. 이제 엄마가 널 항상 지켜줄게. 진아는 우빈을 꼭 안았습니다. 작은 쪽방을 얻었습니다. 좁았지만 모자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진아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우빈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올까요? 우빈이 물었습니다.
진아는 준비된 답을 했습니다. 우빈이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우빈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럼 엄마랑 우빈이만 가족이에요. 응,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야. 진아는 우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이것이 우빈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95년 진아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과 순자 언니가 빌려준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진아야, 반찬 만드는 솜씨가 정말 좋다. 첫 손님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껏 만들었어요. 진아의 반찬은 소문이 났습니다. 정직하고 깔끔한 맛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엄마, 우리 가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중학생이 된 우빈이 말했습니다. 그래, 우빈아.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너 좋은 대학 보내줄게.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우빈은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괜찮아. 우빈이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진아는 우빈이 자신과는 다른 인생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가게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진아는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 건축공학과에 합격했어요. 대학 입시 결과를 받은 우빈이 달려왔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이 대학생이라니. 진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빨리 취직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천천히 해도 돼, 우빈아. 엄마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진아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힘들었던 과거를 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엄마, 그런데 정말로 아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가끔 우빈이 물었습니다.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미안해, 우빈아. 엄마도 많이 기억이 안 나. 진아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만 있어도 충분해요. 우빈은 진아를 안아주었습니다. 진아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지켜냈다. 내 방식대로. 밤에 홀로 앉아 진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우빈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꼭 피로 이어진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택과 사랑 그리고 책임으로도 가족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진아는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우빈이 결혼하고 손자를 안겨주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때도 자신은 과거를 숨기고 살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창밖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고향에서 보던 그 별들과 같은 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희망의 별이었습니다. 2023년 봄, 진아는 61살이 되었습니다. 반찬 가게는 여전히 번창했고 우빈은 건축회사에서 일하며 좋은 사람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한번 해보세요. 우빈이 핸드폰을 들고 왔습니다. 뭔데? 유튜브요. 엄마 반찬 레시피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즘 할머니들도 많이 하세요. 우빈의 설득으로 진아는 작은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아네 반찬 가게입니다. 진아의 첫 영상이었습니다.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보여주는 단순한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손맛이 정말 좋아 보여요. 우리 엄마 생각나네요.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이 편해져요. 진아는 댓글을 읽으며 신기해했습니다. 우빈아, 이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네,
엄마 전국에 있는 분들이에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진아의 영상을 봤습니다. 구독자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영상을 보면서 뭔가 다른 분들과는 다른 느낌이 들어요. 저도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어머님을 보면 용기가 나요. 진아는 그 댓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비슷한 댓글이 더 달렸습니다. 어머님의 눈빛에서 뭔가 깊은 이야기가 느껴져요.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신 적이 있나요? 진아는 우빈에게 물었습니다. 우빈아, 사람들이 나한테 이상한 걸 느낀대. 어떤 거요? 그냥 뭔가 다르다고. 우빈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는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엄마가 말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나도 모르겠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걸 느끼는지. 진아는 댓글들을 계속 읽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듯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해 여름 진아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우빈아, 오늘은 내가 혼자 영상을 찍고 싶어. 네? 무슨 내용으로요? 그냥 내 이야기. 우빈은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진아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1960년에 충북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김지연이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들이 있었어요. 진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40년 넘게 숨겨온 이야기였습니다. 18배 고향을 떠나 서울로 왔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진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혹시라도 이걸 보고 있는 당신이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진아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치세요. 침묵이 당신을 지켜주지 않아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이름으로라도 살아가세요. 진아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지금이 있습니다. 영상을 마친 진아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되자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어머님 용기 내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껴요. 어머님 때문에 용기가 나요. 저도 새로 시작해 보겠어요. 진아는 댓글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빈이 퇴근 후 집에 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빈아. 갑자기 이런 말을 해서. 진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도 사실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우빈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더 존경해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면서 이렇게까지. 우빈아.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사랑은 진짜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진아는 우빈을 꼭 안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마워, 우빈아. 엄마가 너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저도 엄마 덕분에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진아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40년 넘게 짊어지고 있던 짐을 조금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아의 일상은 바뀌었습니다. 영상은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냥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대신 댓글로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용기 내서 신고했어요. 어머님 말씀 덕분에요. 저도 집을 나왔어요. 무서웠지만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아는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몇 달 후 우빈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결혼하려고요. 정말? 그분이랑? 네 엄마도 만나보아요. 진아는 설렜습니다. 아들의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빈아, 엄마가 아들 며느리한테도 과거 이야기를 해야 할까? 엄마가 결정하세요. 하지만 저는 우리 가족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저녁 진아는 다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진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묶인 게 아니라 선택과 책임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진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숨기고 살았지만 그 안에서도 진짜 가족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진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가족은 언제든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영상을 끝내고 진아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내일은 우빈이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습니다.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진아는 생각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것 같다고.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얼마든지 새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진아는 웃으며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말입니다.